정욱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이불을 개고 작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는 동안 정욱은 묵묵히 아침 준비를 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평범한 시골 마을,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옥인의 밥상은 이 동네의 오래된 식당입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그 사진 속에는 5살 남짓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욱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잘 지내니, 우리 준이? 30해 전 아들 준이를 잃은 그날 이후로 정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오기 씨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욱은 그저 묵묵히 식당을 열고 문을 닫기를 반복했어요.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고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김치가 떨어졌네. 정욱은 바닥을 훔치며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실종자 가족 찾기 프로젝트에 대해 방송하고 있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DNA로 가족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정욱은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 다 헛된 희망이지.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맺혔습니다. 30해가 지났는데도 아들을 기억하는 눈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정욱은 서둘러 눈가를 훔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닫고 오늘 특별 메뉴를 칠판에 적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담근 김치도 있고. 정욱은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30해 동안 짊어져온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숨 돌릴 때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욱 씨 되십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나온 김민호라고 합니다. 정욱은 보건소 직원이라는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낯선 방문객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한켠의 테이블에 앉은 김민호는 서류 가방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종자 가족 DNA 등록제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과거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정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해 동안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무심한 척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김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최근 DNA 기술로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은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정욱은 등을 돌린 채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단 한 번의 검사로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욱 씨,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욱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장에 잠깐 갔다 온 사이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준이가 사라졌던 그 순간, 경찰서를 뛰어다니고 산과 들을 헤매던 날들,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현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간단한 구강 샘플만으로 충분하다고. 정욱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만약에라도 준이를 찾을 수 있다면. 김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정욱의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정욱 씨.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정욱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눈물이 맺혔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뺨 안쪽을 문지르는 것만으로 끝났어요. 김민호는 샘플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옥은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어요.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옥은 벽에 걸린 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이번엔 너를 찾을 수 있을까? 검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운영했지만 마음은 항상 전화기를 향해 있었어요. 보건소 직원의 방문 이후 그녀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죠. 오랫동안 억눌러온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 요즘 어쩐지 표정이 밝아 보여요. 단골 손님의 말에 정옥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였죠. 혹시 정옥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정옥은 말없이 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강민우라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찾던 어머니이신가요? 정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죠. 준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강준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옥은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 전화기 앞에 두었어요. 우리 준이는 5살 때 사라졌어. 30해 전의 일이지. 강민우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입양되었지만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정옥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헛된 희망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걸. 내일 서울 가는 첫 차를 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은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30해 동안 매일 바라보던 아들의 사진을 손에 쥐고 기도하듯 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의 아들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준아, 정말 너니? 엄마가 가고 있어. 이른 아침 정옥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가슴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그녀는 손에 쥔 5살 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노란빛으로 변색된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이제 곧 만나겠구나. 서울에 도착한 정옥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을 알아볼까? 카페 문을 열자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자는 정옥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정옥, 어머니 맞으신가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옥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어딘가 준이를 닮은 듯도 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어떻게 된 거니? 정옥의 질문에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더군요.
다만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정욱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 잠깐 갔다 온 사이 사라진 준이.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우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10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됐어요.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양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더 강하게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우는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보육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준이와 닮았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기억은 희미해져 있었어요. 확실한 건 DNA 검사밖에 없겠네요.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에 선 정욱과 강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정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강민우의 말에 정욱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내에 따라 검사실로 향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두 분의 DNA 샘플이 등록되어 있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욱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죠. 강민우도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욱의 심장은 마치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모자 관계로 확인됩니다. 일치율은 99.999%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정욱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자의 입모양만 보였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 어머니. 강민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욱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욱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다니. 우리 준이. 정말 우리 준이구나. 정욱은 일어나 강민우를 품에 안았어요. 그녀의 키보다 훨씬 큰 아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5살 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민우도 그녀를 꼭 안으며 흐느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의 세월은 그들 사이에 깊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죠. 정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니? 강민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 입양된 후의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은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욱은 놓쳐버린 아들의 인생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우리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정욱과 강민우는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첫 만남의 긴장감이 가시고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시골에서의 삶과 식당 이야기를 했고 강민우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정욱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무슨 일이니? 강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옥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지호라고 해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흠칫 놀랐어요. 그 아이는 마치 어린 시절 준이를 보는 것 같았죠. 내가 외할머니였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강민우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자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호는 지금 어디 있니?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지호도 실종됐습니다. 2년 전 놀이공원에서. 정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니. 지호도 5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강민우의 말에 정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악몽 같았어요. 방금 찾은 기쁨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손주의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찾았니? 강민우는 지난 2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뉴스에 제보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그리고 최근에 DNA 등록제를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를 찾게 된 것은 기적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호에게 가 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그 절망감과 상실감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우리 함께 지호를 찾자. 정옥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민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튿날 정옥과 강민우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민우가 실종 신고를 했던 곳이었어요. 담당 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대를 걸쳐 반복된 실종 사건이라니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죠. DNA 정보를 추가하고 두 사건을 연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옥과 강민우는 희망을 품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그들은 지호가 실종된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우는 그날의 상황을 하나하나 정옥에게 설명했어요. 잠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정옥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강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들은 놀이공원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2년이 지난 후였지만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호의 전단지를 다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옥과 강민우의 DNA 정보가 추가된 버전으로요. 할머니로서 손주를 꼭 찾고 싶습니다. 정옥의 간절한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은 어머니, 이제는 실종된 손자를 찾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옥은 서울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강민우의 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지호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정옥은 강민우가 일하러 간 시간에도 혼자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포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꼭 찾아줄게.
어느 날 정옥은 놀이공원 근처 CCTV 영상을 검토하던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지호와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수상한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옥과 강민우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실종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적 중이에요. 형사의 말에 강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옥은 꼭 잡아주었어요. 그들은 매일 경찰서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의 돌파구가 열렸어요. 수상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입양과 관련된 조직의 일원으로 보여요. 정옥과 강민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호를 찾는 열쇠가 될까요? 그들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지호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도 파악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있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외곽의 한 주택에 도착하자 정옥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작은 아이가 경찰과 함께 나왔습니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호야. 아이는 처음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강민우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아버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를 직접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강민우는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옥도 천천히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어요. 세 사람의 만남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정옥 씨, 앞으로 DNA 등록제가 더 많은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형사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봄이 찾아온 시골 마을, 옥인의 밥상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강민우와 지호가 주말을 맞아 시골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해맑게 웃는 지호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지호는 달려와 정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지호는 할머니의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정옥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호 많이 컸네.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단다. 강민우는 짐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옥의 집은 예전과 달리 밝고 환해졌어요. 벽에는 이제 준이 혼자만의 사진이 아닌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인의 밥상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그녀의 사연이 뉴스에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식당도 내 이름을 넣어서 옥인의 준이네 밥상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강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그도 점점 어머니와의 관계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요리 배울래요. 지호의 말에 정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부엌으로 데려가 앞치마를 둘러주었어요. 강민우도 따라 들어와 세 사람은 함께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호야. 할머니가 알려줄게. 정옥은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야채를 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강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자신도 이런 순간들을 가졌을지 상상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강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감사하지. 너희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갓 지은 밥, 각종 반찬들. 정옥은 지호의 그릇에 먼저 밥을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강민우에게도. 자, 이제 먹자.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이구나.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옥은 가만히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아들을 잃고 다시 찾고 그리고 손자까지. 그 긴 시간의 기다림이 이렇게 보상받을 줄은. 우리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옥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지금부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정옥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과 마음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운 지금 정옥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집밥을 다시 차릴 수 있겠네.